자, 만약 이제 엔진X를 우리가 이렇게 염 인스톨 엔진X 이렇게 설치를 하죠. 물론 이 설치는 관리자 권한이 필요하기 때문에 앞에 수도를 붙여주셔야 되고요. 자, 이미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컴플릿. 설치가 왜 안 돼 있지? 자,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nothing to do. 이미 설치가 되어 있어서 딱히 한 게 없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설치를 막 끝낸 직후라고 가정을 하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프로세스와 네트워크 이 두 개는 이 리눅스를 운영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자주 쓰이는 명령어니까 개념과 명령어를 좀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자, 프로세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시면은 이 리눅스 안에 다양한 그 프로그램에 관련된 파일들이 설치가 되겠죠. 그죠? 자, 근데 그렇게 설치를 끝냈다고 해서 꼭 실행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프로그램이든 이제 자원을 할당받아서, 그죠? 결국 프로그램이라는 게 연산을 하는 거죠. 그죠? 계산을 하는 거고, 계산할 재료들을 어딘가에 저장을 해놓고 가져와서 연산하고 다시 저장하고 하는 거라서 무조건 연산 장치인 CPU와 저장 장치인 메모리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거 없으면 프로그램 절대 실행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이 연산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이제 자원을 사용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자원을 할당받은 상태를 이제 프로세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엔진X는 지금 사용 가능한 상태인지 일단 프로세스가 잘 등록되어 있는지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프로세스를 보는 명령어가 있어요. ps 라는 명령어고요. 자, 근데 PS만 치면은 이제 뭐 별거 안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옵션을 좀 주면은 자세하게 이제 볼 수가 있는 옵션들이 있는데, 자, 이런 옵션 또는 PS 명령어는 조금 나중에 다시 한번 살펴보고, 저희는 지금 일단 PS EF 해가지고 다양한 이 목록들을 볼 수 있다라는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다양한 정보들이 있고, 이게 이제 프로세스 아이디라고 해가지고, 프로세스라는 거는 이런 개념들이 있었죠. 자원을 할당받고, 이 자원을 할당받은 프로세스들을 OS가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나중에 프로그램이 종료되면, 더 자세히 프로세스가 종료되면 자원을 다시 회수할 수도 있고, 만약에 프로세스가 뻥나면은 찾아가지고 강제 종료를 하거나 사후관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프로세스라는 거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 이거를 구별해야 되는 이유는 프로세스라는 게 하나의 프로그램에서 여러 개 실행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저희의 이 푸티만 하더라도 이거 제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의 푸티를 막 여러 개 실행시킬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푸티를 5번 설치하진 않습니다. 그죠? 5개 실행해야 된다고 해서. 그래서 하나의 프로그래머로 존재하고,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려면 이제 인스턴스라는 걸로 복제해서 사용을 한다, 뭐 이런 개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인스턴스라는 건 이제 복제품이라서 딱히 이 구별하기 위한 식별자를 부여하지 않으면 OS 입장에서도 여러 개의 인스턴스를 구별하기 힘들기 때문에 프로세스는 프로세스 ID라는 것을 부여를 받고요. 그리고 프로세스 의존성이라는 게 있어서 하나의 프로세스가 다른 프로세스를 불러서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근원이 되는 프로세스가 있고, 그렇죠? 거기로부터 파생되는 프로세스가 있다. 그런 걸 프로세스 의존성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저희가 한번 이따가 다시 볼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볼게요. 이 여러 개의 프로세스 중에 제가 관심 있는 거는 엔진X죠. 자, 그래서 내가 관심 있는 건 요거잖아요. 요거. 그죠? 다행히 지금 눈에 보이는데, 이 프로세스 목록이 엄청 많아지면은 내가 찾는 거를 한눈에 안 보일 수 있죠.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리눅스의 그 필터링 명령어인 grep을 사용하면 편하다. 그래서 ps, ef 이 결과를 grep 해가지고 nginx 라는 필터링을 통해 이렇게 딱 3개만 출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보시면은 일단 요거를 보시면 돼요. 자, 엔진X가 마스터 프로세스가 있고 워커 프로세스가 있어요.
이게 마스터예요. 그러니까 얘가 진짜 백이고요. 얘가 실행될 때 필요해서 얘가 연쇄적으로 실행시킨 프로세스입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얘만 죽이죠? 이 워커 프로세스는 죽이면 얘가 다시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엔진X를 강제 종료시키고 싶으면은 워커 말고 마스터를 죽여야 됩니다.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자, 요거는 프로세스를 강제 종료하는 명령어인데요. kill이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자, 이거 하기 전에 하나만 더. 자, 프로세스는 봤으니까 우리가 일단 이 프로세스 말고 이 서비스를 보는 방법도 있죠, 여러분. 자, 서비스도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sudo 상태 볼 때는 굳이 sudo를 안 붙여도 되긴 합니다. 시스템 ctl 대문 관리 명령어죠. 이걸로 이제 상태 한번 보겠다. 어떤 거를 엔진X를. 자, 그러면은 지금 액티브 러닝 상태예요. 데몬이 돌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이제 뭐 프로세스 정보가 나오긴 하죠. 1034, 1036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거 데몬이랑 프로세스랑은 뭐 같은 건 아니에요. 프로세스가 등록되어 있다고 해서 뭐 데몬이 무조건 켜져 있다, 꺼져 있다 뭐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서로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저번에 그림으로도 그려드렸다시피 프로세스라는 게 있고요. 이 프로세스는 데몬일 수도 있고 데몬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스는 여러분들의 이 리눅스 안에서 뭘 한 거예요? 자원을 할당받은 거죠. 그래서 PID를 부여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뭐 CPU를 가져다가 연산도 하고 메모리에다 저장도 하고 하는 거예요, 얘가. 자, 근데 이제 만약 얘를 여러분들이 관리하고 싶다. 그러면은 데몬이라는 걸로 등록을 하는 거죠. 그럼 이 프로세스가 데몬 등록되면은 데몬 관리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거고요. 데몬으로 그러니까 등록되지 않은 프로세스는 데몬이 아닙니다. 시스템 CTL로 우리가 관리할 수 없어요. 계속 돌아간다 하더라도. 그냥 그 차이입니다. 그죠? 프로세스를 데몬으로 임명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자, 어쨌든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이 프로세스, 엔진X 프로세스가 데몬으로 등록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얘를 보고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로 한번 볼게요. 자, 액티브죠? 클리어 한번 해주고 킬 한번 해볼게요. 킬 하기 전에 다시 한번 ps ef grep nginx 자, 하시면은 요 1036이랑 1034가 요게 PID입니다. 그리고 얘는 부모 프로세스로 1034 얘죠. 그래서 얘가 이제 서브 프로세스가 되는 겁니다. 자, 한번 꺼볼까요? 얘를 제가 먼저 꺼볼게요. 1036. 자, 이 번호 잘 기억하셨다가 킬 다시 9 하신 다음에 1036 하시면은 1036을 꺼버릴 수 있어요, 강제로. 자, 당연히 프로세스를 종료하는 거는 막강한 권한이 필요하니까 수도 해주시고. 자, 그리고 이 PSEF 그래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 1034는 여전히 PID 유지하면서 켜져 있고요. 얘는 이게 바뀌었죠, 프로세스 아이디가. 그죠? 꺼졌다가 꺼지니까 얘가 다시 킨 겁니다. 키면서 이제 새로 다른 아이디를 부여받은 거죠. 얘는 한번 꺼졌다 켜진 거라고 보시면 돼요. 1036이었는데 1654로 바뀌었죠. 워커 프로세스는 똑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엔진X를 죽이고 싶을 때는 서브 프로세스가 아닌 메인 프로세스를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죽여볼게요, 다시. 자, 1034가 메인 프로세스 번호죠. 1034 수도 하시고요. 자, 그러면은 PSEF 했을 때 엔진X 안 잡혀요. 그죠?
이거 잡히는 건 뭔가요?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방금 그래프에서 잡힌 거래. 요거는 그래프 해가지고 잡힌 거. 요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이건 저희가 방금 요 실행한 요거 때문에 잡힌 거고요. 위에 두 개가 이제 꺼졌죠. 없어졌죠. 그리고 다시 시스템, CTL, 스테이터스, 엔진엑스 해보시면은 꺼져 있습니다. 페일로 돼 있죠. 강제로 종료해가지고요. 자, 이런 식으로 프로세스를 관리하는 방법이었고요. 첫 번째로는 자, 그 다음 네트워크 상태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서비스 할 때 보통 이제 네트워크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이것도 자주 쓰게 된다 그랬죠? 넷스탯이라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이렇게 쭉 볼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 유닉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사실상 저희가 지금 단계에서 딱히 볼 필요가 없습니다. 자, 저희가 보고 싶은 거는 이제 TCP 인터넷에 관련된 네트워크 상태를 보고 싶기 때문에 이제 넷스탯 하신 다음에 여기에 다양한 옵션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많이 쓰는 옵션은 이렇게 제가 4개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NLPT 그래서 보시면은 우리가 보고 싶은 정보만 깔끔하게 볼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요 위에 TCP라고 되어 있는 게 흔히 우리가 보는 내용이고요. TCP6은 이제 IPv4, IPv6 해가지고 두 가지 주소 체계가 있는데 보통 우리는 요 위에 IPv4를 쓰기 때문에 이것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22번 포트, 25번 포트, 111 포트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22번 포트는 뭡니까? SSHD입니다. 저희 이거 접근할 때 여기 22번 포트로 접근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로 접근하겠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이유는 이렇게 포트가 열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열려있지 않은 포트는 접근할 수 없어요. 25번, 111번은 이제 리눅스 안에서 쓰는 또 다른 어떤 프로그램이 네트워크 프로그램이 사용하고 있는 포트입니다. 근데 저희가 아직 이런 거는 뭐 알 필요 없고요. 일단 22번 포트는 열려있는데 자, 엔진엑스는 안 보이네요. 그래서 엔진엑스를 보시려면은 자, 요거 주소나 포트 형식으로 숫자 표현하지 말고 n을 빼주시면은 넷스탯에서 LPT라고만 하면은 이제 서비스 이름으로 나와요. 포트가 아니라. 실제로 요거 SSH라고 나오죠. 22번 포트가. 그리고 아까 25번 포트는 SMTP라고 해서 메일 서버입니다. 메일 서버. 아무튼 이런 거는 일단 아직 잘 모르셔도 되고요. 22번 포트만 일단 기억하시고요. 보시면은 HTTP가 없어요. 그렇죠? 또는 엔진엑스가 없어요. 자, 그래서 지금 왜 없냐면 꺼서 그래요. 엔진엑스가 지금 꺼져 있죠? 꺼져 있고요. 요거 리스타트해서 다시 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두는 하셔야 돼요. 때 리스타트 하실 때는 시스템 CTL 리스타트 엔진엑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테이터스 다시 보시면은 파란색으로 다시 돌아왔죠. 자, 이 상태에서 넷스탯 LPT 대시 LPT 이렇게 해볼게요. 지저분하니까 클리어 한번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넷스탯 LPT. 자, 해주시면은 여기 엔진엑스는 아니지만 HTTP라고 적혀있는 거 보이시죠? 자, 이 HTTP가 뭐냐면은 보통 이제 우리가 웹서버, 웹에서 통신하는 방법을 HTTP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네트워크 통신을 할 때 무조건 한 가지 방식으로 통신하는 건 아닙니다. 요것도 개념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뭐 하나만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두 개의 컴퓨터 또는 두 개의 서비스가 있을 때요. 네트워크를 이렇게 주고받잖아요. 정보를.
정보 또는 데이터겠죠. 자, 그럼 얘가 중구난방으로 보내면 얘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데이터를 보낼 때는 체계적으로 보내야 돼요. 왜냐면 주는 쪽이 있고 받는 쪽이 있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들 식당 같은데 또는 그 롯데리아나 이런 패스트푸드점 갈 때 뭐 키오스크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자, 키오스크를 여러분들이 이거 어르신들은 사용 못하거든요. 왠 줄 알아요? 사용하는 방법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먼저 뭐를 어떤 버튼을 누르고 그 다음 버튼 누르고 결제 버튼 누르고 카드 집어넣고 이런 순서가 있죠. 자, 이 방법을 모르면 절대로 이 키오스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은 이 키오스크 이용해가지고 주문을 못해요. 자, 이런 것처럼 얘가 데이터를 막 던진다고 해서 이거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얘랑 어떻게 주고 어떻게 받을지에 대한 규격 또는 약속이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얘가 키오스크도 뭐 그 매점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죠? A 지점의 키오스크를 여러분이 이겼다고 해서 이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B 지점 가서 쓰면은 여기는 다른 키오스크를 쓰면은 여기서 안 먹죠. 그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키오스크를 사용하려면 키오스크를 배워야 되는 것처럼 방법을 익혀야 되는 것처럼 어떤 통신을 할 때 얘랑 얘가 보내는 방법을 딱 정해놓고 야, 나는 어떻게 받을 거야 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내줄게 해야만 서로 원하는 통신이 이루어집니다. 자, 이거를 이제 네트워크 상에서는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런 약속을 프로토콜이라고 불러요. 프로토콜. 그죠? 그래서 야, 내가 HTTP 프로토콜로 보낼게. 그럼 얘가 HTTP 프로토콜로 받기로 해야 이 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얘가 보내주는 거. 얘는 HTTP로 보내는데 얘가 TCP로 받는다? 못 받아요. SSH로 받는다? 못 받아요. 그렇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SSH나 HTTP나 아까 봤던 뭐 SCTP 잠깐만요. SMTP 여기에서 P가 다 프로토콜을 의미하고요. SSH도 사실 이거는 이제 프로토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얘가 SSH로 넘기면은 얘가 HTTP로 처리하게 되어 있으면 절대 못 받아요. SSH로 넘기는 걸 받아주는 거는 SSHD라는 프로토콜로 받아줘야겠죠? 자, 이런 개념이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웹은 HTTP라는 프로토콜 이 방식으로 데이터를 주고받기로 하기 때문에 모든 웹서버들은 이런 식으로 HTTP 포트를 사용하고 열어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SSHD는 우리가 포트를 22로 쓰잖아요. 우리가 쓰는 게 아니라 정해놨죠. 22로 리눅스가 정해놨죠. 자, 마찬가지로 웹서버는 80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바꿀 수는 있어요, 나중에. 근데 기본으로는 다 80을 써요. 네이버도 다 80 씁니다. 웬만한 웹서버는 다 80을 쓰게 돼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다시 네스텟 해가지고, 자, 그리고 아까 제가 올려드린 수업 페이지 보시면은, 자, 이 n을 빼니까 서비스 이름으로 나온 거고, n을 다시 붙여볼게요. NLTP로. 자, 이렇게 하시면은 80 포트가 올라와 있는 거 보이시죠? 아까는 없었는데 이게 이제 엔진엑스를 켜가지고 HTTP 포트가 활성화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리슨이라는 게 연결 대기 중이라는 뜻이에요. 나 지금 듣고 있어. 네가 얘기하면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 그래서 다른 컴퓨터가 이제 우리 컴퓨터에 80 포트로 접근을 하면은 받아줄 수가 있는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모든 네트워크 서버는 무조건 클라이언트와 서버의 개념이 존재를 하고요. 둘이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인데
당연히 클라이언트와 서버는 같은 프로토콜로 통신을 해야 된다 라는 거고, 대표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SSH 우리가 많이 사용했던 거, PuTT와 SSHD는 서로 같은 프로토콜로 통신하도록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제작될 때. 여러분들의 웹브라우저 있죠? 크롬이나 사파리 같은 것도 파일0으로 무조건 전달되게 프로그램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뭐 엔진엑스라든지 이런 웹서버들이 HTTP 처리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뭐 FTP는 아직 모르셔도 되고요. 자, 이런 여러가지 프로토콜이 좀 존재하고 되게 많아요, 이거 말고도.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결국 저희가 하고자 하는 바가 뭐였다? 리눅스라는 걸 설치한 이유는 우리가 운영체제라는 게 운영체제 하나만 가지고는 별 의미가 없어요.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목적이라는 게 있잖아요. 당연히 프로그램 설치해서 쓰려고 리눅스를 사용하는 겁니다. 리눅스를 위시한 운영체제 OS라는 거를 프로그램 설치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거지. 사실상 우리가 그냥 리눅스만 사용하려고 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살 때 사무용 컴퓨터, 게임용 컴퓨터 이렇게 구분해서 사듯이, 게임용 컴퓨터 사면 게임용으로 쓰겠죠. 컴퓨터를 게임 깔고. 게임 설치 안 하면은 게임용 컴퓨터가 웬 말입니까? 그죠? 자, 그래서 리눅스는 우리가 프로그램 돌리려고 설치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프로그램 3대장이 있다 그랬죠? 웹서버, 그 다음이 DB서버. 자, 그 다음이 보통은 이제 요즘은 이제 클러스터 노드라고 해서, 요새는 컴퓨터 한 대로 뭐 작업하고 그러는 경우가 많이 없고요. 어떤 서비스를 하더라도 컴퓨터를 여러 개 두고 이렇게 서로 통신을 하게 해서 데이터를 처리합니다. 예전에 이렇게 혼자 다 처리했다라고 하면은 서비스를 A 서비스는 여기다 두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A 서비스, B 서비스, C 서비스 다 여기다 뒀는데, 이제는 이렇게 한 곳에 몰아두면 이 컴퓨터 막 가면은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A만 두고, 여긴 B만 두고, 여긴 C만 두고, A도 하나만 있으면 얘 안 됐을 때 A의 서비스를 못하니까 이렇게 한 3개 둡니다. 이렇게. B도 한 3개 두고요. 그래서 이렇게 서비스 하다가 얘가 고장나면은 얘로 또 서비스 하면 되죠. 얘 고장나면 얘로 서비스 하고요. 얘가 서비스 하는 동안 빨리 고쳐가지고 다시 원상복구 시키고, 이런 식으로 많이 해요. 그래서 웹서버 또는 DB서버 또는 클러스터 노드, 이런 식으로 컴퓨터를 사용해야 되는데 깡통 컴퓨터 이렇게 사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웹서버는 엔진엑스 설치해야 되고요. DB서버는 뭐 MySQL이나 포스트그리 이런 거 설치해야 되고요. 클러스터는 이제 뭐 하도비라든지 이런 걸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서 돌리려고 우리가 리눅스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럼 꼭 리눅스로만 해야 되냐? 뭐 윈도우도 서버용이 있습니다. 근데 유료이기도 하고 거의 안 써요. 대부분 리눅스를 쓰지. 리눅스가 서버용으로 역사도 깊고 무료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리눅스를 배우는 거지, 리눅스가 뭐 대단한 게 아닙니다. 자, 어쨌든 그럼 우리는 첫 번째로는 이제 요거 하기로 했죠? 웹서버 설치해가지고 이 리눅스를 웹서버로 만드는 거예요. 리눅스에다 웹서버 설치하면 이거는 이제 웹서버가 되는 거고요. 리눅스에다 DB서버 설치하면 얘는 이제 DB서버가 되는 거고요. 여기다 클러스터 노드 설치하면 클러스터 노드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이 세 개를 다 설치할 수도 있지만, 그럼 좀 컴퓨터에 부하도 많이 가고 컴퓨터가 고장나면 다 안 되는 거니까. 자, 어쨌든 이제 우리는 웹서버를 설치해야 된다. 자, 근데 이미 설치했죠? 엔진엑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는 이 엔진엑스를, 웹서버를 설치하고 얘를 웹서버로 이제 사용을 하는 건데, 웹서버의 역할이라는 거는 파일을 제공해 주는 거라고 했죠? 결국 이 웹서버가 하는 일은 리눅스 상에서 잘못 그렸어요. 자, 리눅스가 이렇게 있으면은
리눅스 안에는 이제 여러 가지 폴더도 있고요. 폴더. 요 안에 파일도 이렇게 있고. 이게 이미지 파일이 될 수도 있고, 단순한 문서 파일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다른 컴퓨터한테 넘겨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리눅스가 할 수는 없으니까 웹서버를 설치를 해서 얘가 여기를 가져다가 이렇게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어떤 방식으로? HTTP로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웹브라우저로 다른 리눅스 서버에 있는 파일을 접근하고 싶을 때 웹서버가 있어야 된다. 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일단 뭐 이렇게 좀 길게 적어놓긴 했는데, 자관에 우리 리눅스로 이제 접근을 하시려면은 당연히 이제 네트워크로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고, 그럼 이 IP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저희 IP가 10.0.2.16인데, 요거는 가짜 IP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려면은 포트 포워딩으로 들어와야 되고요. 포트 포워딩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포트 포워딩으로 외부 네트워크가 우리 리눅스 머신으로 들어오면, 우리 리눅스 안에는 웹 서버가 있죠. 얘는 80 포트를 쓰고요. 뭐 SSHD 이런 것도 있었죠. 얘는 22번 포트를 쓰고요. 아까 뭐 SMTP 뭐 이런 것도 있었죠. 얘는 25번 포트를 쓰고, 다양한 네트워크 서비스가 있으니까 여기서 얘한테 갈지, 얘한테 갈지, 얘한테 갈지, 이 뒤에다가 포트 번호를 붙여주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80 포트를 넣어줘야 웹서버로 요청이 갑니다. 그럼 얘가 이제 작업을 해서 여기에 있는 데이터를 꺼내다가 이렇게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죠? 자, 그런 얘기고요. 뭐 여기까지는 그냥 포트 포워딩에 대한 얘기예요. 그죠? 여기까지. 자, 근데 혹시라도 만약에 이제 안 될 수가 있다. 지금 보시면은 이제 엔진X를 켜야 됩니다. 우리가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할게요. 엔진X를 켜야 되는데 이미 켜져 있죠. 지금 80 포트 열려 있죠. 그러면은 이렇게 80 포트로 들어왔을 때 얘가 읽을 수 있는 네트워크 신호를 받을 수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직접 여기다 요청을 해봐야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브라우저에다가 뭐였죠? 10.0.2.16 80. 자, 이렇게 접근을 시도해 볼 수가 있죠. 자,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죠. 요거는 없는 IP를 입력을 한 거니까. 그래서 실제로 네트워크 요청을 보내려면은 여러분들 윈도우의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에다가 보내야 됩니다. 자, 근데 이제 뭐 말에 입 아프지만 다시 한번 127.0.0.1이 여러분들 윈도우의 IP 주소입니다. 약속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80으로 접근을 하면은 실제로 이제 여기 127.0.0.180 이렇게 들어오죠. 여기는 막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들어오면은 요렇게 127.0.0.1 내 IP로 요 포트로 들어오면은 요 IP에 요 포트로 전환해줘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저희의 가상 머신에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센토스 7 설정해서 포트 포워딩 아시죠? 여기 제가 어제 실습했던 건 저는 다 지웠어요. 다시 해보려고. 그래서 여기다가 추가를 해야겠죠. 요거는 끄시면 안 돼요, 여러분. 왜냐면 없애시면 이제 그 푸티로 접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푸티용이고요. SSHD. 포트를 하나 더 열어줘야 돼요. 그리고 이번에 HTTP라고 이름을 지어줄게.
자, 호스트는 0.0.0.0을 하면 어떤 IP에서든 접근이 가능한 거다. 그 다음에 호스트 포트를 그냥 80으로 하셔도 되고요. 근데 사실 이제 80은 조금 그런 게 여러분들의 윈도우에서도 웹 포트를 80을 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80을 쓰시면 욜로 전달을 할 수 있어도, 가상 머신으로 전달을 할 수 있어도, 그럼 이제 윈도우에 80을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80을 보통 하지 않고 8088이라든지 해야 이제 윈도우에서의 웹 서버도 쓸 수 있고, 우리가 가상 머신에 만든 게스트 OS에서도 웹 서버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긴 똑같이 해주셔야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127.0.0.1에 포트를 8088로 브라우저로 접근하시면은 이걸로 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꼭 확인해서 확인까지 누르셔야 적용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신호를 보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브라우저로 이렇게 보내시면은 이제 80은 안 되고요. 8088이었죠? 그래서 엔터 치시면은 웰컴 투 엔진엑스 이렇게 나오면 정상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안 나오실 수 있어요. 안 나오시는 분들이 꽤 있을 수 있어요. 저처럼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분이 있을 수 있다. 자, 그 안 나오는 분들은 왜 그러냐? 여기까지 다 성공했는데 수업 페이지 잠깐 보면 리눅스의 방화벽에 막혀있을 확률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치한 이 리눅스에는 기본적으로 설치하자마자 이런 방화벽이 깔립니다. 그래서 포트를 접근을 다 막아요. 외부 포트의 접근을 다 막습니다. 그리고 최초에 몇 개만, 얘가 설정한 몇 개만 열어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22번 포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막혀 있어요. 이 80 포트도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80 포트로 접근하려고 해도 얘가 막아요. 그래서 얘를 허물어줘야 돼요. 방화벽을. 자, 이 서비스명을 파이어월드라고 합니다. 이것도 리눅스 설치하면 자동으로 설치가 돼요. 자, 그래서 얘가 막고 있어서 접근을 올바르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고 있는 거고요. 자,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시스템 ctl 스테이터스 하신 다음에 firewall d 하시면은 지금 러닝 상태가 되어 있죠. firewall d라는 게 데몬이 활성화가 되어 있고요. 얘가 다 막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저희가 포트를 따로 설정해서 여는 방법이 있긴 한데, 어차피 저희가 이 포트 포워딩으로 포트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관리하실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불편하죠. 그래서 얘를 시스템 수도 해주시고 멈출 거니까, 얘도 데몬이잖아요. 그래서 스톱 하시고요. 파이어월드 접근이 안 되고 계신 분들은 이게 켜져 있어서 그럴 확률이 99%입니다. 자, 그래서 스톱 해주시고요. 여러분, 이거는 재시작하면 또 켜지거든요. 자, 그래서 아예 사용 안 하겠다는 뜻으로 디세이블드, 자, 디세이블 이렇게 해주세요. 자, 디세이블 하시면은 이제 얘는 재부팅이 돼도 절대로 안 켜집니다. 자, 이렇게까지 하신 다음에 들어가시면은 접속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띄우면요, 일단 이게 뭐냐면 그림으로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제 브라우저. 자, 사실상 지금 우리가 킨 이 브라우저는 고객 컴퓨터에 있는 브라우저가 되겠죠. 얘가 우리 IP로다가 80 포트로 요청을 쏜 거죠. 얘가 받은 거죠.
얘가 그럼 폴더 뒤져서 파일 하나 이렇게 보내주죠. 그렇죠? 그게 이거예요. 이렇게 적혀있는 파일이 보내진 거고요. 여기에 이름은 index.html이라고 자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디폴트 값으로. 이 파일을 여기 어딘가에서 찾아가지고 여러분들의 엔진엑스가 여기를 보낸 겁니다. 브라우저는 이 파일을 해석해서 여러분들 화면에 이렇게 띄워준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도대체 이 index.html이 우리가 만든 적도 없고, 그쵸? 어디에서 나타난 것이냐? 그쵸? 그럼 만약에 우리가 이걸 찾을 수 있으면 이거 말고 우리가 적은 문서를 보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거를 오늘 우리가 한번 볼 거고요. 지금 오늘은 일단 첫 시간은 이렇게 다시 한번 지난 시간 내용 디테일하게 소개를 드렸고, 여러분들이 요거 엔진엑스를 이렇게 띄울 수 있어야 된다. 이 브라우저로 이렇게 띄울 수 있어야 된다.